한동환입니다. 요즘 카고바이크에 관심이 많은데요. 카고바이크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그 미니벨로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했어요. 원래 이것도 카고바이크, 미니 카고바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그 짐을 싣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이런 형태의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할지 몰라서 일단 전기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고요. 그 재료는 예전에 몇 대 사놨던 이 퀵보드예요. 5인치짜리 바퀴라서 실제로 타고 다니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퀵보드의 모터를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모터를 가지고 여기에 장착이 되고요. 이쪽에서 장착이 되고 이걸로 타이어 마찰로 인해서 그 구동되는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타이어 마찰의 전기 자전거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기 좀 어렵죠. 요즘은 미드 모터, 중앙 센터 모터 드라이브나 아니면 허브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들이 많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구동 방식이 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. 타이어로 이렇게 구동되는 것들이.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불편한 게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자전거가 진짜 잘 안 나가요. 그 이유가 그 허브 모터 같은 경우는 그 헛구를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저항이 있고요. 센터 드라이브 모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페달질을 하다 보면 페달이 좀 무겁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동력을 끊고 싶을 때 이 바퀴 위치를 바꿔주면 접지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의 좀 특이한 방식으로 전기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무게가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이 모터가 지금 한 2kg 조금 넘고요.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컨트롤러하고 배터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보다는 좀 가볍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시작을 해봤습니다. 그럼 같이 전기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케이블 작업은 처음 해보거든요. 이거는 다 예전에 자전거 탈 때도 그 자전거 샵에서 다 맡겨서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오늘 처음 알았네요. 이게 변속계 케이블하고 브레이크 케이블 두께가 다르고 이 와이어 두께도 다르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어쨌든 뭐 악브레이크, 쉬운 악브레이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
보니까 좀 길게 만들어서 앞쪽하고 이 브레이크 케이블 좀 이만큼씩 줄여가지고 다시 정리했어요. 그리고 이제 모터 장착은 됐는데 이 타이어로 구동되는 이런 그 뭐라 그래요, 마찰로 돌아가는 건 강제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대대가 걸려서 일정 힘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. 그거는 영상 구도를 좀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부하를 받게 되면 지금 브레이크를 꽤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타이어 접지 면적이 넓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일정 토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누르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그렇게 되면 타이어 마찰이 많아지기 때문에 타이어 소모도 많아질 거고요. 그만큼 정기적인 소모도 많아지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자전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타이어가 완벽한 원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. 물론 이 타이어도 완벽한 원이 아니고요. 원이 아닌 상태에서 서로 이게 맞물려 돌면 많은 진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진동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. 진동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동을 했을 때는 일정 부하를 받게 되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움직임으로 아마 계속 움직일 거예요. 지금 속도를 좀 돌려볼게요. 네, 이 정도. 지금 이게 아까보다는 훨씬 정숙해진 거죠. 부하를 받고 있으니까.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주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주행 소감은 괜찮아요. 뭐 크게 소음이 커가지고 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없고요. 그리고 가속도 부드럽게 잘 되고요. 브레이크도 잡았을 때 정기적인 신호가 끊어지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고요. 이제 남은 일은 이런 이제 배터리 고정하고 이런 컨트롤러 배선 정리 좀 잘 해주고요. 그다음에 만들면서 여기 이제 그 변속기가 하나 있었는데 앞 기아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변속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망가뜨려가지고 그것만 따로 구매를 해서 그 변속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모터가 뒤로 이렇게 빠지게 할 거예요. 모터가 분리가 되면 뭐 그냥 그때부터는 진짜 완벽한 자전거거든요. 전기 자전거 오래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 자전거가 의외로 안 나가요. 특히 허브 모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다 되면 돌아올 때 정말 힘들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. 그게 이제 허브 모터가 갖고 있는 저항체, 아무리 이제 원웨이 베어링이 있다고 해도 부드럽게 돈다고 해도 그 작은 부하 때문에도 이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허브 모터 말고도 이제 센터 드라이브 모터 같은 경우도 오래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반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전기 자전거가 전력을 쓰지 않을 때는 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서 실험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분리했을 때 뭐 일반 자전거만큼 잘 나가는지,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안 쓰는 킥보드나 주변에서 안 쓰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만들고 싶었었어요. 만들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바로 이제 요 파스예요. 일반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개조했으면, 그리고 전기 자전거의 컨트롤러나 이런 변속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파스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, 저는 이제 킥보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파스 시스템을 이렇게 개조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던 이유는 이 출력 방식이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이고, 이 파스 시스템은 이렇게 여러 개의 자석에 돌면서 그 자석과 자석의 속도,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 자석이 6개짜리인데 한 바퀴 돌 때 얼마큼의 시간을 돌았느냐를 계산해서 모터 출력을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스로틀 레버의 연결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품들을 전자적인 뭐 콘덴서가 됐든 저항이 됐든 뭐 FAT가 됐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봤는데 결국엔 풀어내지 못했던 숙제 같아요. 이건 그냥 이 파스는 다음에 이제 전기 자전거 변속기하고 컨트롤러 가지고서 만들어 볼 겁니다. 옆에 보이는 이 자전거는 이제 다음에 그 만들고 싶은 이제 본격적인
카고 바이크를 만들고 싶어서 이것도 당근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. 뭐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. 이것도 뭐 케이블만 전체적으로 다 갈아주고 브레이크 패드 정도만 네,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3만 원이라는 돈에 가지고 왔거든요.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전거하고 이제 재료들을 이제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카고 바이크는 아마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뭐 구상은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카고 바이크에 사용되는 거는 호버보드라고 이렇게 10인치짜리 허브 모터가 있거든요. 그 모터를 앞에 두 개를 쓰고 뒤에는 일반 저렇게 그냥 일반 자전거고요. 만약에 10인치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행했을 때 바퀴가 작아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땐뭐 14인치나 15인치 정도 되는 그 허브 모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다음에 영상은 아마 이 카고 바이크 만드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. 이 자전거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만들어 봤는데 원래 이제 목적은 카고 바이크였는데 지금 카고 바이크가 그냥 전기 자전거가 됐어요. 그래서 좀 타보고 충분히 타고 다닐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앞부분에 이렇게 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게 다시 한번 또 개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팩토리 손의 손정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